우리가 7장 진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마그네틱 머티리얼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했고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될 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을 7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에너지 보존을 이제 유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를 했냐면은 요걸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에다 커런트 덴서티를 곱한 거니까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일렉트릭 필드가 차지들에게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나 빼앗겼는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획득했는가 그걸 의미하고 우리가 여기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일이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가 밖으로 전파된 그 두 개의 합이 된다. 이제 이걸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대문자 U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 덴서티여서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과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의 제곱의 합으로 표시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U는 소문자 U 혹은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제 대문자 S를 쓰는데 얘는 그래서 이게 EM 필드의 에너지 덴서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포인팅 벡터라고 부르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이제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임의의 폐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폐곡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을 다 적분하면 이제 얘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토탈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 변화율은 여기가 일렉트릭 필드가 한 1,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전하로부터 받은 1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해하면 바깥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그 에너지 덴서티. 그래서 결국 이게 에너지 이제 보존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미디엄까지 이제 확장을 해봅시다. 자, 미디엄까지 확장하면 좀 전에 저 그린 이 부피에서 프리 커런트 혹은 이 트루 커런트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것에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 디스페이션을 줄 텐데,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자, 그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프리 커런트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H 필드의 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타임 데리버티브에 의해서 주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벡터의 아이덴티티를 쓸 텐데 뭘 쓰냐면은 E 크로스 H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컬의 다이버전 그 벡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내적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때 배우셨으리라고 믿고 뭐 금방 유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가 돌아가는 컴포넌트는 왜 생겨요? 그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죠.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생기면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제 사용을 하면
요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전체 부피에서 E 크로스 H 필드 요걸 얻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계식이 내가 저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잡더라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적분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적분되는 함수 요것과 이제 요것이 항등적으로 같아야 되겠죠. 항등적으로 같아야 되겠고 따라서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이제 똑같은 거죠. 여기 있게 요게 되고 앞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것이 앞에서 했던 그 포인팅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미디어에서는 포인팅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S라고 쓸까요? 얘는 E 크로스 H가 되는 거고요. 진공에서는 H가 뮤 제로분의 B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제 그것으로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에너지 덴서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E 닷 이제 요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내가 과연 얘를 그냥 누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냐? 2분의 1에 ED 더하기 2분의 1 HB.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쓰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미디엄이 이제 리니어해야 되고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D와 E가 서로 비례한다.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만큼 그 다음에 H와 B가 서로 비례해야 된다. 퍼미어빌리티만큼 뮤만큼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제 타임 디펜던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고려가 필요 없었는데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때에는 이제 리니어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E 필드와 D 필드는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일렉트릭 필드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서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프리의 컴포넌트가 비례했죠.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오메가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오메가에 의존하는 걸 디스퍼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오메가 컴포넌트마다 각각 이제 비례 상수가 서로 다르면 시간의 함수로 일렉트릭 필드와 D가 서로 비례하지 않게 되겠죠. 복잡한 컨볼루션이 될 거예요. 따라서 리니어다라는 성질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필드 에너지는 머티리얼 내에서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요 포인팅 벡터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어느 단면을 얼마만큼 뚫고 지나가는가 이제 이거는 그 진공에서와 거의 유사한 폼을 갖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리니어다라는 걸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E 크로스 B 나누기 뮤가 되겠죠. 퍼미어빌리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머티리얼 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7장의 진도는 이제 다 끝냈고요. 7장에 있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두 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7-2번과 7-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제 연관된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공간에 여기 어떤 단면이 있어서 이쪽이 이제 컨덕터예요. 요 내부가 이제 내가 이제 축을 이쪽 방향을 내가 Z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내가 이제 X 방향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X 방향으로 이제 선형 폴라라이즈된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면에서 내부로 침투하겠죠. 그러면 그 내부로 침투하는데 그 과정에서 컨덕터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는가? 일단 그걸 구하는 것이 이제 7-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제 이 이론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7장의 4절에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그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그 맥스웰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컨덕터다. 우리가 뭐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마그네틱 머티리얼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입실론과 뮤 값을 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컨덕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마그네틱 필드의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이제 커런트가 이제 트루 커런트가 있고 그다음 마그네틱 커런트가 있는데 이제 마그네틱 커런트는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덕터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적인 성질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이제 입실론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고요. 이건 이제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없는 물질이니까 이제 뮤 제로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컨덕터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성질을 더 부여하는 거냐면은 그 트루 커런트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시그마만큼 비례한다. 요게 이제 컨덕티비티 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 진공에서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이제 요 항이 없었는데 이제 요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항이 컨덕터라는 조건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양변을 우리가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서 그다음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과 결합을 해서 이제 컨덕터 내부에서 변형된 웨이브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요것만큼 컨덕티비티 때문에 변형이 생겼고 자, 요게 뭐냐면은 이제 요게 없으면 웨이브 방정식인데 웨이브 방정식이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인데 거기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이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댐핑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컨덕티비티는 어떤 물리적인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존하는데 이 엑서사이즈에서는 그냥 뭐 오메가 하나가 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따라서 이제 시그마도 컨스탄트가 되겠죠. 여기다 미리 써놓읍시다. 저 오메가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된 오메가 값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제 저 변형된 웨이브 방정식의 솔루션도 컨덕터 내부에서 어떤 걸 만족하냐면은 역시 똑같이 이제 웨이브 솔루션으로 주어지는데 단 이제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변형이 돼서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K 벡터의 그 크기가 K 벡터의 크기가
이게 이제 보통의 다이렉틱 머티리얼에서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인데 여기에 플러스 I 오메가 뮤 시그마만큼의 이런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죠. 변형이 생기는 거고, 뭐 이걸 K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얘를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얘는 입실론 더하기 요거만큼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이미지너리 컴포넌트를 이제 주는 거네요. 컨덕티비티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굿 컨덕터라는 건 이제 이게 일렉트릭 필드고, 이제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된다? 마그네틱 필드는 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마그네틱 필드의 타임 데리버티브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또 이제 횡파의 성질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얘와 K의 내적은 서로 0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금방 알 수 있냐면, 이제 K 벡터에 이제 이 I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미지너리 컴포넌트가 있는 거. 그럼 여기다 이미지너리 여기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시그마의 효과 때문에 B 필드와 E 필드에 이제 페이스 차이가 생기겠죠. 그 페이스 차이가 생겨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이 굿 컨덕터, 이 굿 컨덕터인데, 이제 굿 컨덕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가 엄청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그마가 엄청 크니까 K 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C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항이 너무 커서 이제 이걸 무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I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K는 뭐가 돼요? K는 이제 I의 2분의 1승, I의 2분의 1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4파이 I가 되는 거죠. 혹은 이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오메가 뮤 제로 시그마.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K가 이미지너리이기 때문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렉트릭 필드는 E0 이제 X 방향으로 진동하고, K의 요것만큼 이제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D분의 1 더하기 I라고 쓸게요. 이제 얘가 이제 복소수인데 실수와 허수가 똑같죠.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니까 4파이분의 I 그것 때문에. 그래서 D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D 이제 penetration depth라고 불렀고, skin depth. 그렇죠? 그래서 이 D는 얼마가 됐냐면은 요것이 스킨 뎁스. 그래서 여기 이제 K 벡터의 이미지너리 파트도 D분의 1이고 리얼 파트도 D분의 1이니까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 때문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델 마이너스 D분의 Z만큼의 댐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것은 실수 파트니까 이제 마이너스 D분의 Z 빼기 오메가 T,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고요.
그 다음에 magnetic field는, 자, B 필드는 오메가분의 K야. 오메가분의 K인데, 이제 오메가분의 K는 뭐냐면은, 이제 K의 복소수로서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오메가 D 루트 2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 K 벡터 여기 4분의 파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이제, 물론 여기 E0가 이렇게 있고, 4분의 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4분의 파이가 왜 나왔냐면 요 4분의 파이가 위상차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y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단위 면적당 이 면을 뚫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는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인팅 벡터죠. 여기 이제 포인팅 벡터를 구하라, 이런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그냥 S라고 쓰면은,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H였죠. 근데 H가 B니까 따라서 여기서 계산한 얘네들을 이제 다 들고 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시간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앰플리튜드가 여기 있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이건 내가 합과 차의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게 이 S 벡터 자체가 이렇게 진동하지만 어떤 이것의 평균값이 0이 안 되는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S 벡터의 시간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에 오타가 있는데, 책에는 입실론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뮤 제로예요. 이게 에너지가 저 컨덕터 속으로 전달되는 그 양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7-2번이고요. 7-3번은 뭐냐면, 이제 여기로 일렉트릭 필드가 전달됐는데, 보면 일렉트릭 필드의 앰플리튜드가 요것만큼 줄어들고 있죠. 일렉트릭 필드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안에서 그래도 일렉트릭 필드가 계속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일을 하겠죠. 그럼 이 내부에서 단위 시간당 단면적당 하는 이 일렉트릭 필드가 하는 토탈 일을 계산하시오.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일을. 일이란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J.E가 되겠잖아요. J.E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컨덕티비티를 쓰면 J는 시그마 E 제곱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구한 이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의 절대값의 제곱을 이 전체 공간 Z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보라는 거야. Z에서 다 적분을 해보면 그 어떤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일렉트릭 필드가 이 컨덕터 내부에서 한 1이 나오겠죠. 그 1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단위 시간당 한 1이 얘랑 정확히 같아야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여기 에너지를 이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 내부에서 전체 1로 다 소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7-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 보십시오. 자, 제가 4번하고 5번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제가 노트에 풀어놓은 걸 보면서 말로 추가 설명을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문제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역시 이제 컨덕팅 미디어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굿 컨덕터라고 해서 컨덕티비티가 나머지를 다 이기는 거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는 앞에서 이제 유도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4번에는 이제 컴포넌트별로 유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요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뭐 Z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X 컴포넌트 그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웨이브를 가정을 하면 K하고 오메가 사이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고 이게 좀 전에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굿 컨덕터라고 해서 시그마가 나머지 모든 걸 다 이기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했는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하이 프리퀀시 리밋 오메가가 시그마보다 이제 충분히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K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 루트를 씌우면 K는 C분의 오메가 분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트 있으니까 이게 뒤에 항이 작으니까 내가 테일러 전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역시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는데 이번엔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굉장히 작은 거죠. 굿 컨덕터가 아니라 오메가가 굉장히 큰 경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주는데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쭉 작아지는 것을 주는데 근데 이제 이 작아지는 정도가 천천히 작아지겠네요. 그 극한에서 테일러 전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수를 풀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당연히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익스포넨셜하게 어테뉴에이트 되는 솔루션을 찾아야지 익스포넨셜하게 발산하는 솔루션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테뉴에이팅 솔루션으로 플러스 보호를 택한 게 바로 요게 되었고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아까 여기 요거의 역수가 뭐였냐면은 스킨 뎁스에 해당되는데 그 스킨 뎁스의 이 표현이 달라진 거죠. 이제 똑같은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아주 클 때 푸냐, 이게 아주 작을 때 푸느냐 이제 그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이제 이게 줄어드는 스킨 뎁스를 한번 구해보고 이 스킨 뎁스로 충분히 작아질 때 웨이브가 얼마나 많이 오실레이션 하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라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실레이션 하겠죠. 왜냐면 댐핑이 굉장히 느리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보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플라즈마 프리퀀시 플라즈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 패러데이 로테이션이니 뭐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에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이 방향으로 걸었다고 칩시다. 이 방향으로 걸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길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편광된 빛과 왼쪽으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된 그 빛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서로 달라진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혹은 왼손 법칙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웨이브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달라지죠. 요만큼 달라지는 거죠. 요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댐핑은 이제 무시했고요. I, G 어쩌고 있는데 이제 댐핑 무시하고 요 뒤에 복잡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것의 제곱을 우리가 그게 이제 플라즈마 프리퀀시의 제곱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플라즈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플라즈마라는 게 양전하와 음전하가 거의 이제 이 속박 상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를 0으로 놓고 오메가 제로가 뭐였냐면은 스프링 상수 나누기 m의 루트였잖아요. 그래서 k가 아주 작다 날려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단 다 날려버리면 내가 이제 왼쪽으로 왼손 법칙으로 폴라라이즈된 빛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와 오른손 법칙으로 폴라라이즈된 것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의 루트를 씌운 것이 리프렉티브 인덱스였잖아요. 그 제곱근. 그 제곱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것이 양수면 제곱근이 존재해서 웨이브가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면은 루트를 쓰면은 이미지 너니 넘버가 되는 거니까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그 경우에는 웨이브가 전파되지 못하고 그냥 다 이 스킨 뎁스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빛을 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다 반사시킨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left hand circularly polarized, 그다음 right hand circularly polarized 된 것이 이 플라즈마 안에서 전파되는 그 조건을 구하라. 이게 이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전파하려면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 값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뭐냐면 요것을 오메가의 함수로 그림을 그린 거야. 오메가의 함수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보면 이제 분자를 보면 오메가가 0일 때,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일 때, 마이너스 대문자 오메가, 그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발산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수로 발산하나 음수로 발산하나 이제 요걸 좀 조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발산하고 이렇게 발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이 함수 값이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것이 1보다 작은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가 되는 거야? 어디가 되냐면 이제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앵귤러 프리퀀시는 항상 양수만 허용되니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 위치를 딱 찾으면 되는데 요 위치를 찾는 건 뭐 이거 이 입실론이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이제 그게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프리퀀시가 얼마 이상이 되는 그런 빛들은 왼쪽 쏜 방향으로 서큘러 폴라라이즈 된 것은 이제 플라즈마를 다 통과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플라즈마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거죠. 통과를 못하니까 다 반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손 폴라라이즈 된 것은 이제 디스퍼션 릴레이션 이렇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전파가 되려면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크려면 이제 이게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이제 요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소문자 오메가가 0일 때, 그 다음에 플러스 라지 오메가일 때 발산하니까 이제 요런 커브가 돼요. 위에 그림 모양 이제 좌우 대칭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솔루션이 두 브랜치가 존재해. 이 전체 영역에서, 이 전체 영역에서 1보다 작고 여기서도 1보다 작네요. 그래서 오메가가 요 영역, 요 영역, 그 다음에 요 영역 내에서 웨이브가 프로파게이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반사가 된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을 이제 그만 다 했고요. 제가 이제 7장의 수업을 하면서 아주 저는 이제 페이스 velocity, 그 다음에 이제 그룹 velocity의 개념,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빛은 진공에서의 광속보다 빨리 전파할 수 없다. 페이스 벨로시티는 광속보다 클 수 있지만 실제 일렉트릭 필드의 시그널이 전달되는 속도는 그보다 작아야 한다. 뭐 이 내용을 아주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하면서 7장을 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숙제를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와 함께 7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7장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